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완주군에 사는 베트남 이주 여성과 중국 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푸짐한 한 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별도로 준비해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매우 푸짐하고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전히 애쓰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소 의견 시간입니다. 요즘 농촌은 농산일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부터 이주 노동자들까지 이주민들은 이제 우리 농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 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은 지금 한참 바쁜 시기잖아요. 네. 모내기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지난주까지만 엄청 무척 바빴는데요. 그래서 모내기 다 끝나고 좀 이제 시간 여유가 생겨서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시골에 살다 보면 아무튼 내내 바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강화할 지역은 1년 내내 바쁜 동네입니다. 네. 왜냐면 그 하우스 감자 농사 때문에 왜냐면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제 하우스 짓기 시작해서 거기다 12월 달 되면 파종하고 감자 파종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내내 키우다 보면 이제 봄이 되고 또 감자 조라하면 또 이어서 이제 모내기까지 시작해서 1년 내내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네 같아요. 네. 네. 그럼 모내기는 지금 끝내셨지만 잠시 네. 후면 또 바빠지실 네, 예정이네요. 그렇죠. 한 2달 후면 아마도 또 바쁜 시기가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조수아 씨는 어떻게 저희도 지내셨어요? 마찬가지 이제 감자 시절이 끝나고 지금 벼 농사 한참 바쁠 때인데요. 저도 어제까지 뭐 심고 이제 오늘 나오려고 어제 일을 마무리했는데요. 감자 벼 빼고 또 다른 고추, 마늘, 깨 뭐 그런 네.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에 특히 봄하고 가을 많이 바쁜 지역이에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매일같이 바쁘고 또 부지런히 농사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 경험이 있으신지 절대 궁금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전 이제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시집을 왔는데요. 뭐 농사라든지 논에라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골집으로 이제 시집 오게 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우리 몽골은 이제 농경 문화가 없고 아, 그렇죠. 뭐 가축, 뭐 양소 그런 가축을 기르는 건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이제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댁에서 그 가축 기르는데 이제 거기를 도와주러 이제 방학 때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요. 처음 이제 살러 집에 오던 날에 이제 법시 부르는 걸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그때가 이제 6월 초여가지고 네네. 한창 이제 뭐 벼 심는 그런 시기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시어머니께서 야, 너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한다. 그러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 조그만 이렇게 반에다가 흙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또 다시 이제 흙으로 덮어놓으면 한 3, 4일 지나면 이렇게 싹이 막 쑥쑥 올라오는 게 그게 되게 이제 생소하고 신기했어요. 네네. 처음 하셨는데도 근데 어떻게 재주가 좀 있으셨네요? 오, 그러니까요. 네. 조수아 씨도 처음 네, 결혼하면서 저도 시작하셨다고요? 마찬가지 시골에서 살아왔지만 네네. 이렇게 농사일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병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셨고 엄마는 주부였어요. 그래서 농사 지는 법과 땅, 흙을 그런 거는 놀기는 했지만 농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편인데요. 저희 외삼촌께서 고추 농사는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쉬는 날에 아니면 주말에 가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네. 저는 어렸을 때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캠핑하는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체험하듯이. 네, 일은 하지는 않고 네.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강화로 오니까 이렇게 많은 돈, 많은 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쳐다보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날씨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습이 별로 없어요. 비도 많이 습기가, 안 오고. 네네. 여기 한국에 온 보니까 직접 고추를 심어 보니까 그 습 때문에 비 때문에 병도 많이 걸리고 네네.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네. 날씨가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지시는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사 치는 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기계도 있고 네. 발전되니까 아. 쉬운 줄 알았던데 날씨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맞아요. 손이 많이 가는 맞아요. 병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해보고 생소한 네. 모르는 분야를 네. 결혼하면서 네. 처음 시작하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 일을 좀 돌아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누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하세요. 아, 저도 이제 농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편이라서 처음에 없는 일, 슬픈 일들 많죠.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광활동네는 일제시대에서 만들어주는 돈들이에요. 네. 바둑판처럼 생겼어요. 크기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돈이 내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돈이 쭉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때 좀 6월 초에 신랑한테 뭐 떼우는 거 기계가 빼는 자리 거기 손으로 가서 떼워야 돼요. 네. 그거 일에 나서려고 이제 혼자 갔어요. 근데 돈이 다 똑같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우리 돈 아니고 남의 돈에 뭐를 떼운 적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완전 다른 모르는 사람 아니고 우리 식구 가족 그 친척 시스님 그랬어요? 거 돈 떼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심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 많이 심으면 좋은 거예요. 수확이 많이 나온 줄 알고 빈자리 무조건 많이 심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심으면 이게 바람이 안 통하니까 아. 병도 생기고 수확이 안 나온다.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다시 뽑는 적도 있고 그런 일이 많. 아이고 불필요한 수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밭을 도와주고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밭에 보니까 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는 깨끗이 다 뽑았는데 어머님께서 오셔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야 네네. 뭐하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깨끗이 작은 풀까지 다 뽑았는데 왜 그러시지? 난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냉이 씨 받으려고 냉이를 일부러 놔두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다 뽑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화를 많이 나셨는데 어떻게 화 부를까 그 생각에 냉이국 끓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냉이가 지나서 지난철이어서 없어서 그래서 냉이 자주로 대형마트까지 가서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있어가지고 사서 저녁 때 어머니께서 이제 냉이국 끓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제 마음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실수니까요. 네,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려고 하니까 고맙다. 다음에는 근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아니면 물어보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하셔서 당연히 좋게 불러셨어요. 네. 아유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네요. 네. 수미아 씨는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너덜 모르고 한 적도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좀 큼직한 큰 실수라고 할까요? 한 번 있었어요. 그건 조금 안 좋은 기억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감자 농사를 하다 보면 그 감자 씨앗, 그 종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종자 따라서 지금 작물이 이제 좋고 나쁘고가 이제 하니까 그래서 어느 해는 어떤 아는 분이 자기가 이제 종자를 한다고 하면서 좋다고 한번 서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제가 이제 가서 말하고 그래서 그거 갖다 쓰자고 하고 이렇게 가을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세 필지 거면 한 150 산자거든요. 20kg짜리로.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갖고 와서 심었는데요. 이제 한 필지는 이제 잘 됐어요. 근데 두 필지가 이제 12월 중순쯤 심었으면은 얘네가 한 1월 말, 2월 초에만 이제 삭이 터서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삭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심었는데 남들은 다 이만큼 자라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그냥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하다가 기다렸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3월 초나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때면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작물에서는 그때 뭐 이렇게 봉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감자 씨를 잠을 안 재우는 감자더라고요. 왜냐면 감자를 심으려면 네. 개 놓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 동안 놔두면 이제 감자가 잠을 잔대요. 잠을 잔다고요. 잠을 자는 감자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파종하면 그 이제 한 달 후나 40일 정도 되면 이제 싹이 터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적인데 근데 저희가 그 전자를 잘못 구해 와서 잠 안 자는 전자를 갖고 와서 이제 잠을 자버린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 심으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늦게 올라오고 이제 소화기 잘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감자값도 조금 비싸고 그러는데 한 필지에서는 좀 이제 많은 재미를 봤고요. 근데 두 필지에서는 조금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도 조금 다투고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더 잘해보자고 한 건데 네, 잘해보자고 그렇게 하는데 돼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많이 속상하고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실수로 인해서 좀 많은 경험도 쌓고 아 전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지혜도 이제 어떤 셈이죠. 네, 네. 뭐 한 번씩 뭐 실수, 뭐 또 네. 그다음에 실패가 네.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한국에서는요. 농촌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면 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 인식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네, 이런 인식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흔하게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뭐 농사일은 해도 끝이 없다. 네. 한 가지 해놓으면 또 한 가지 이어서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끝없이 고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화갔을 때 그 힘들어진 게 다 이렇게 사라져요. 저희도 감자 농사하면서 보면 뭘 대줘야지, 뭐 해야지 막 손 볼 일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소화할 때 그렇게 힘들 때는 우리는 누구한테도 감자 한 개도 못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소화하다 보면 누구도 줘야지, 누구도 줘야지 이렇게 다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소화하는 그런 보람, 뭐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목돈 만질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올 봄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뭐 농산물 값도 이제 책값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또 농촌에서는 일손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동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조금 부족함을 이렇게 네. 겪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조수아 씨는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수미아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처럼 일 하나 끝나고 또 시작하고 네. 또 끝나고 또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괜히 농사꾼한테 시집 왔나 그럴 생각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씨를 뿌려서 수확이 나중에 뭐가 이렇게 감자든 벼든 뭐 보리든 나오면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좋아요.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농사 일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손해 볼 때도 많고 수확 안 나올 때도 많고 가격 안 나올 때 그때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때도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이 잘 되겠지 똑같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또 하게 되고 재미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냥 월급 받고 뿐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시간을 내가 짤 수 있어. 내 일은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은 일이니까 그럼 내 일은 오늘 끝나고 아니면 하루로 미뤄주고 그런 거 있어서
그리고 내 돈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 누구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솔직히 편해요. 맞아요. 네. 두 분 다 힘들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많이 네. 노력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농산 일하는 거 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농사하면 농촌 생활도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또 같은 동네 주민이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바쁠 때 도와주고 뭐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네. 농촌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네. 몽골이든 한국이든 그 누구 동네 사람 누구네 집에 뭐 큰 행사가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나도 너도 가서 도와주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본습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몽골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농촌 여기 시골 마을에서도 그래요. 누가 뭐 아들 딸이 뭐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면 다 동네 분들이 가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 삼복 더위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복날. 그때는 이제 마을 경로당에 가서 다들 이제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 뭐 닭쪽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정을 나누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 같이 놀고 또 그 시간대 가면은 또 정보를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아. 어르신들한테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뭐 공농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참깨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걸 배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그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그 몽골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아, 그런 그러셨어요? 행사도 했었어요. 네. 네네. 그 다문화센터하고 생활개선위에서 이제 해서 했는데요. 되게 이제 호응을 얻었어요. 오. 그 몽골의 초영이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걔가 이제 국수면을 쪄서 그냥 거기다 야채랑 고기랑 해서 어울리게 해서 볶아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 드셔보는데도 되게 맛있다, 먹을만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예, 좋아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덕에 이제 저도 몽골 문화 알린 셈치고 네네. 재밌고 또 그분들한테 좀 더 이제 친근해지고 가까워진 그런 정을 느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네. 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시집 올 때 그때 이제 어르신들 부마시 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한 집 일하고 또 다음 날 모여서 다른 집 일하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때 몸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논에서 일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밥하고 세차하고 논에까지 갖다 주고 또 갖고 와서 설거지하고 그런 거였는데요. 그때는 그거 왜 해야 되나? 그거 정말 힘든데 그냥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네네.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나이 먹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 보니까 요새 부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중 노동자들 많이 쓰고 나니 보니까 부맛이 많이 없어지는 거 지금은 좀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안 쉬워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경우 같은 거 부맛이 할 때 내가 바쁠 때 내 아이를 옆집 아주머니, 뒷집 아주머니 이렇게 봐줄 때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서로 따로따로 각자 자기 일을 바쁘다 보니까 막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을 동네 사랑 많이 받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시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바쁠 때 힘들 때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와서 좀 도와주라 하면 바빠도 같은 입장이니까 무조건 가게가 돼요. 네. 아니면 다른 사람 오게 되고 그게 도시보다 시골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청년 귀농 귀촌 인구는 늘어나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농촌에서 보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농사꾼, 시골 그 생각이 좀 힘들다, 안 좋다, 흙 속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들 하고 있어서 무조건 도시로 나가서 좋은 직장 다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나가 보면 솔직히 좋은 자리 들어가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좋은 자리 잡아도 거기 남아있기가 힘들죠.
그 윗사람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 요즘에 또 시골을 찾게 돼요. 특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 아이들 있는 분들 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아토피 뭐 알레르기 비염 네네. 뭐 그런 병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 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강화에서도 보면 이제 애들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새로 아이들 오는 거 보면 아 또 누구 이사 왔구만 이렇게 서울 부산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강화로 내려온 분들도 많아요. 수미아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농촌으로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왜냐면 도시 그런 데는 이제 대기 오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시골은 아무래도 덜하지만 근데 이제 뭐 돈벌이라든지 그거는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도시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땅을 갖고 오고 하다 보면 이제 내 것이 되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그런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육체적인 그 힘든 거는 해소할 수 있지만 그 뭐지? 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좀 힘들잖아요. 해소하기. 근데 시골에서는 시골 노동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는 게 그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농사 일을 하시는 이주 여성분들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올 봄에 느낀 건데요. 그 일손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감자 출하시에. 그래서 뭐 인력사무소 그런 데서 이제 외국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뭐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좀 이렇게 다르게 해놓고 그 농가 주인이 입장하고 이제 아주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고 갈등 생기고 이렇게 이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외국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돈 벌기 위해서 여기 네. 이제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농가들한테 그것을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더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그 언어 장벽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이해하고 조금 더 이제 배려하면서 이제 설명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서로가 좀 이렇게 변하게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좀 아쉽더라고. 우리 그런 경우를 좀 몇 번 보셨어요? 겪어봤어요. 예, 봤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저희도 마찬가지. 저는 직접 그 느껴볼 수 있는데 저 친언니랑 형부들 바쁠 때 감자철이 와서 강화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한쪽은 또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를 해주시면 갈등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도 일을 하려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조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해본 적 없을 때도 많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갈등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국민분들에게 이제 이주 여성으로 농사꾼으로 할 말씀은 물론 지금은 항상 시장으로 가면 이거 비싸다, 뭐 이거 야채 비싸다, 올라가다 과일값 비싸다 하다 보면 농사꾼들한테 불만은 많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는 편이라서 국산 농산물들 쓰셨으면 좀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입 밀가루, 과일 등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손해 볼 때 많아요. 가격이 제대로 못 받거나 거기다가 날씨가 안 받쳐주면 소화기 안 나오고 가격이 없고 뭐 손해 볼 때 한두 번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국내산 농산물 씁시다. 네, 좋은 캠페인성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한국에 이주하면서 농산일을 시작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농촌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주민으로서 겪는 고충까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차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한 대학에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혜로서 다문화 정신을 꼽아서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